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현관 기둥에 새겨진 내 자신을 알라라는 경구를 테스형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고대 이래로 인간이 추구해온 중차대한 과제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즉 자아탐구, 자기인식이었죠. 자기인식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인식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 역량도 제대로 파악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조목조목 살펴볼 제 이야기의 모토는 바로 뇌 자신을 알라입니다. 배달국의 시조 거바랑 환웅천왕께서 자기인식의 극치에서 후대에 남기신 지혜의 보고 3일 신고에는 자성구자면 강제인의 신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본성으로부터 진리의 근원을 구하라. 그러면 상제님의 성령이 너희 머리에 임하리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두뇌가 바로 신령한 본성을 환히 밝히는 신전이라는 것이죠. 그 신전의 인테리어,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동반 신선학교를 통해 함께 정진하고 있는 무병장수 신선도통수행의 클래스를 한층 드높여 줄 것입니다. 뇌의 무게는 대략 1.4kg에 불과하지만 하는 일이 많아서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20%를 소비합니다. 그 심장이 멈춰서 4분만 지나도 뇌세포들은 사정없이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죠. 그걸 막으려고 저 같은 응급학과 의사들이 밤낮 없이 사투를 합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뇌는 아래로는 척수, 말초신경계와 연결되어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합니다. 뇌를 구성하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들은 서로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등의 복잡한 정신활동을 관장합니다. 뉴런 한 개는 10,000개의 신경세포들과 소통을 해요. 일당만으로 채팅을 하는 거죠. 뉴런과 뉴런이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창구, 우리 뇌의 총 시냅스 수는 약 1000조 개입니다. 공이 무려 15개. 신경세포, 뉴런은 이토록 소통에 도통한 존재예요. 신선이 되는 신선한 정보들을 빨아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뇌에선 1000조 개의 불꽃들이 반짝거리며 빛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단단한 두개골과 3겹의 뇌막에 둘러싸여 있는 뇌는 뇌척수역에 감싸여 순두부처럼 둥둥 떠 있습니다. 호두처럼 주름이 잡혀 있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기관이에요. 뇌실의 맥락총에서 매일 500cc 정도 생성되어 요추까지 흘러내려갔다가 다시 뇌로 돌아오는 뇌척수액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여러 신경 호르몬을 전달하며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인간의 뇌 중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대뇌는 좌우방구 음양짝으로 엮여서 감각, 지각, 상상력, 추리력, 언어 능력, 통찰력 등을 발휘합니다. 소뇌는 운동 코디네이터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소뇌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작은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뇌간은 대뇌와 척수 사이를 연결하는 중차대한 줄기예요.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 등을 무의식적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여 생명의 뇌라고 불립니다. 의식이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곳으로 뇌 맘대로 돌아가는 영역이죠. 수많은 신경섬유로 짜여진 뇌 줄기는 중뇌와 교뇌, 연수로 나뉘는데요. 뇌 정중앙의 중뇌는 시각과 청각을 관장합니다. 대뇌의 정보를 척수를 통해 전신의 운동신경에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도파민 뉴런 등이 중뇌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 도파민이 지나치면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 등이 발생합니다. 그 아래 다리뇌, 뇌교는 뇌신경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뇌신경의 기저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집합체인 솔기핵과 의식의 스위치인 망상체가 자리 잡아 각성 수준을 조절합니다. 숨뇌라고도 하는 연수는 척수 바로 위의 생명 중추로 목숨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장난 등을 치다가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 응급실에서 저를 만나셔야 돼요. 호흡과 심장 박동, 혈압 조절, 혈액순환, 소화 등을 조절합니다. 침분비, 하품, 재채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활동을 일으켜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뇌간으로부터 척수신경을 따라 쭉 뻗어있는 자율신경계는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겁니다. 엑셀레이터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기량작용하면서 균형을 맞추죠. 이렇게 중요한 뇌간 기능까지 정지된 상태가 뇌사이고요. 대뇌 피질에 손상을 입어
의식은 없으나 뇌가는 살아서 호흡이나 소화가 가능한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 등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대뇌는 역할에 따라 이마의 전두엽과 정수리 두정엽, 관자놀이 축두엽, 뒤통수 후두엽의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후두엽은 시각을 관장해요. 안구를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들이 후두엽에서 분석되고 처리됩니다. 또 후두엽은 세로토닌과 델타파를 생성하여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꿀잠을 자게 해줘요. 태아에게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자 숨을 거둘 때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감각이 청각인데요. 귀와 가까운 측두엽은 이 청각과 후각 관련 정보를 관장합니다. 측두엽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언어 구사와 기억력이에요. 측두엽의 해마는 기억이 뇌로 들어가는 문으로 치매 등이 악화되면 해마 부위가 심하게 위축됩니다. 측두엽이 손상되면 지인에게 이럽니다. 죄송한데 저 아세요? 두정엽은 피부를 통한 감각이나 미각을 관장합니다. 더 글로리의 문동은이 학폭 빌런들에게 고데기 온도 체크 등의 괴롭힘을 당할 때 두정엽이 살벌하게 자극되었겠죠. 전두엽은 뇌 중의 뇌로서 사고와 판단 등의 고도의 정신작용을 합니다. 정보를 종합해 계획을 세우고 집중해서 추진하게 하죠. 난관에 부딪혔을 때 플랜 B를 구상하는 등 사고의 유연성도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내측 전두엽은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고요. 외측 전두엽은 창의적인 기획을 담당합니다. 하측 전두엽은 본능과 충동을 억제해요. 이 부위가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는 전두엽은 대뇌 피질 중 제일 늦게까지 대략 25살까지 발달해요. 몸이 성인만큼 자란 청소년들이 예민하고 충동적인 이유는 이 전두엽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융통성이 없다면 전두엽, 기억력이 없다면 측두엽, 길치라면 두정엽, 앞을 못 본다면 후두엽이 문제인데요. 대뇌의 각 부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인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후두엽이 그 사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요. 시각적 이미지를 접수한 두정엽은 그 사람을 만난 공간을 인지합니다. 두정엽의 공간 이미지를 바탕으로 측두엽은 그 사람과의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두엽이 언어 기능을 발휘해 인사합니다. 연진아! 이렇듯 뇌의 핵심은 소통과 연결입니다. 뉴런과 뉴런의 연결, 머리와 몸의 연결, 세상과 나의 연결. 11세의 도예당군께서 완성해 주신 신교문화 헌장, 연표문 속 협일에도 서로 협력하여 테일의 세계를 만드는 인사의 본질이 뇌에서 매 순간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도로 복잡한 인간의 뇌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기에 명확히 세 개의 층을 나누어 움직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구조로 뇌를 설명하는 까닭은 그렇게 뇌를 바라보면 인간의 주요한 정신활동인 생각, 감정, 무의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뇌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뇌간은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생명뇌입니다. 진화 단계상 파충류 시절부터 생겼으니 가장 나이가 많은 뇌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호흡과 순환, 소화, 생식 등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요.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조절해서도 안 되는 기능들입니다. 뇌간은 생명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대뇌 피질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눈의 깜빡임이나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뭔가 고되고 빡세죠? 뇌간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뇌 전체의 생명 현상도 아주 활발해집니다.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 등 인체의 재생 능력이 활성화되고 건강이나 체력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뇌간과 이를 감싸고 있는 변연계는 모두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능에 속하는 힘을 관장합니다. 하여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유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해요. 뇌간 주변부에 있어 변연계라 불리는 감정뇌는 진화 단계상 포유류 시절에 생긴 겁니다. 파충류의 뇌가 고작 생명 유지에 급급했다면 포유류 정도의 고등동물 단계에서는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하는 감정 반응을 할 줄 알게 된 것이죠. 변연계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관장합니다. 특히 변연계에 있는 편도체는 좋고 싫음을 결정하며 정서적인 기억 과정에 참여합니다. 감정을 만들고 인식하는 일도 여기서 담당해요. 대뇌의 전두 피질과 변연계의 편도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통제합니다. 시소처럼 하나의 기능이 활발해질 경우 다른 쪽 기능은 저하돼요. 감정뇌인 변연계는 생각뇌인 대뇌 피질에 의해 짓눌리고 억압당하기 쉽습니다. 생긴 지 고작
400만 년 정도 된 대뇌 피질이 2억 년 전부터 있었던 대뇌 변연계를 쪼아대는 것이죠. 쪼그라들어 있는 변연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작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는지에 따라 대뇌 피질의 창조성과 뇌간의 생명 활동은 눈부시게 그 빛을 뿜어낼 겁니다. 뇌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 피질은 모든 동물 중 인간에게서 가장 발달된 부위예요. 생각뇌답게 여기서는 언어를 토대로 기억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두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 오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과 접촉하고 거기서 입수한 정보를 시시각각 대뇌 피질 안쪽의 변연계로 전달해요. 뇌간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뇌라면 대뇌 피질과 변연계는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여 작동됩니다. 따라서 대뇌 피질과 변연계에 관한 한 뇌의 주인인 우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지시와 선택에 따라서 뇌의 풍경이 천차만별로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지구별 생명체 가운데 뇌의 3층 구조와 기능을 인간만큼 뚜렷하게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뇌 피질과 변연계 뇌간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화합할 협 한자를 파자해보면 음양의 조화와 완성을 상징하는 열십자변에 힘력자 3개가 뭉쳐 있어요. 3개의 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게 하려면 셋이 힘을 한데 뭉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미션을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고픈 꿈을 찾아 가슴 가득 품는 것이 뇌에 번쩍 불을 켜는 효과가 있고 1000억 개의 뇌세포는 목표가 있어야 바짝 작동하기에 장단기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크나큰 꿈과 구체적 목표, 그 미션과 실천 과제를 뇌의 심층 부인 뇌간에 선명하게 새겨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간은 셀프,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무의식의 뇌입니다. 깊은 최면 상태에서 손바닥에 뜨거운 동전을 올려놓는다는 암시를 주고 1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으면 피해자의 손바닥에 화상이 생깁니다. 대뇌 피질의 판단 기능이 차단된 최면 상태에서 뭐든 100% 믿는 뇌간까지 암시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일어난 현상이죠. 뇌간의 초능력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목격해요. 동물원을 둘러보던 아이가 실족해서 사자 우리 안으로 빠졌는데 그걸 본 어머니가 굵은 쇠창살을 순식간에 휘어서 아이를 구해냈답니다. 아이를 구해내야겠다는 일념이 뇌간의 스위치를 켠 것이죠. 이 위급 상황에서 대뇌 피질이 작동했다면 내 힘으로는 쇠창살을 휠 수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에 이르렀을 겁니다. 변연계가 작동했다면 사자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이처럼 의심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뇌를 잠식하면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은 밖으로 밀려나요. 이것이 뇌간의 원초적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대뇌 피질의 의심과 고정관념, 변연계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두 개의 강을 훌쩍 뛰어넘어 뇌간에 발을 들이려면 의식을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일념처럼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강렬한 신념과 열망도 있어야 하죠. 그 열망이 뇌간에 제대로 스며들기만 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목표에만 정신을 집중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표층의식으로 심층 무의식 뇌간을 조절하려면 뇌의 목소리인 뇌파를 조율해야 해요. 강렬한 열망을 품고 초집중하여 뇌간의 진동수 파동에 의식의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 16초면 진동으로 이어진답니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진동하며 진동하는 대로 끌어당기죠. 이것이 성공한 고수들이 강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의 본질이에요. 뇌간은 무한한 생명의 강이 흐르는 비옥한 대지입니다. 뇌간에는 빅뱅과 함께 시작된 생명의 리듬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 리듬이 심장을 뛰게 하고 계절을 바꾸고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뇌간의 순수한 에너지 파동과 우리의 의식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생명력이 폭발합니다. 뇌간의 원초적 생명력을 활용할 때 인간의 의식은 비로소 개체의식을 초월하여 우주의식과 연결됩니다. 우주를 뜻하는 영어 유니버스에서 유니는 유니크, 특별한, 하나라는 뜻을, 벌스는 시, 음악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로 통합된 특별한 멜로디가 유니버스, 우주의 본질인 셈이죠. 이를 동양에서는 율려라고 합니다. 뇌간에 깃든 순수한 생명 에너지 파동의 정체가 바로 율려예요. 우주가 뿜어내는 특별한 멜로디, 율려에 공명하여 우주와 내가 하나 되도록 하는 가이드가 바로
만트라, 주문입니다. 태고 시절부터 전수된 천지광명의 우주음악, 인간이 하늘 땅과 하나 되어 부르는 생명의 노래죠. 동방신선학교에서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빨아들이는 2대 여의주 주문을 통해 우리의 뇌파가 바르게 조율되어 순수한 우주 윤려와 빠르게 공명하도록 적극 돕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커리큘럼과 함께 일심집중, 용맹정진하여 뇌관을 중심으로 3층 뇌탑을 잘 통합, 완성하셔서 여러분 모두 탑티어 인생 만끽하시길 뜨겁게 축원합니다. 오늘은 뇌관에 탑재된 놀라운 시스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무의식을 정화하고 잠재의식 파워를 100% 끌어내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인데요. 그것이 바로 Reticular Activating System, RAS입니다. 망상 활성계라 불리는 곳으로 척수 타고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대뇌 피질로 보내는 신경망이에요. RAS는 수면과 각성, 호흡과 심장 박동, 행동 유발 등 우리 생체의 중요한 기능을 관장하고 식욕과 섭식, 몸속 노폐물 배출, 의식 통제와 주의 집중력에도 관여해요. RAS 손상은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기면증을 포함한 여러 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RAS가 대뇌 피질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하면 학습 장애를 겪고 기억력과 자제력이 떨어지죠. RAS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과다 각성, 감각적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말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RAS는 사회적 접촉에도 영향을 미쳐요. MBTI상 I,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RAS 활동이 활발합니다. RAS 활성도가 높으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에 내향인들은 과잉 각성을 피하고자 외부 활동을 자제하려고 하죠. 우리 뇌는 1초에 4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중 2000비트만 의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의식 밖에서 처리돼요. 매일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99.9999%는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무시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 하나를 인식할 때마다 의식의 뒤편에서는 수백만 배의 정보가 따로 처분된다는 것이죠. 뇌로 모여드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건 걸러내고 어떤 것을 의식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일은 잠을 자든 깨어있든 밤낮 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평생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체대한 판단의 주체가 바로 망상활성계 RAS입니다. RAS라는 신경 회로망은 생각과 내적 감정, 외적 자극이 만나는 곳으로 뇌가 바깥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걸러주는 그물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통과되기에 RAS는 뇌의 걸음망이자 여과지, 문지기예요. 교실의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와중에 교실 밖의 학부모가 자기 아이 목소리를 또렷이 구분해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인식하고서 다른 아이들 목소리는 걸러내는 여과장치 RAS가 작동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식 내용과 각성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RAS는 뇌의 관제탑이자 활성화 스위치이고 동기부여 센터입니다. 여러분, 아기 키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육아에 지쳐서 떡실신하면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개가 사납게 짖고 만취한 이웃이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우린 결코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방의 아이가 칭얼거리는 순간 벼락 맞은 듯 금방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죠. 무의식 뇌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었지만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만이 우리의 의식을 뚫고 훅 들어왔던 것이죠. 이 과정은 의식적인 뇌의 세포가 작동하는 것보다 800배 빠른 속도로 진행돼요. 이처럼 RAS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고 신속한 경보 체계입니다. RAS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구글 등의 검색 엔진처럼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RAS는 기필코 찾아냅니다. 마음의 관문을 지키고 서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검색해서 우리가 찾으라고 명령한 대상을 포착해요. 차이가 있다면 몇 초가 아니라 수천 부대 1초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뿐입니다. 매우 빠르고 똑똑한 망상 활성계에 비하면 구글 검색은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만큼 느리죠. 이렇게 탁월한 RAS가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믿는 바, 신념과 보는 바, 관점입니다. 세상은 냉혹하고 자신은 무능하며 늘 불행하다고 믿는 이에게 그 망상 활성계는 그 망상에 부합되는 현실을 선사해요.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기를 비는 기도라는 말은 그래서 참입니다. RAS는 GPS와 판박이에요. 목적지를 입력하면 GPS 지도가 최선의 길을 안내하죠.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도 이내 정상 궤도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되지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일단 목적과 목표가 확정되면 라스가 알아서 길을 찾습니다. 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오롯이 집중하면 라스가 알아서 어떻게든 이뤄냅니다. 새로운 미래는 언제나 위기를 동반하죠. 위기엔 늘 위험과 기회가 동행합니다. 위험에 쫄아서 도망하느냐, 기회를 쫓아서 희망하느냐는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암담한 현실에서 비극보단 비전을 보는 라스를 탑재한 분들이 답답한 세상에서 후련한 해답을 기필코 얻으실 거예요. 뜻대로 이루어주는 여의주 시스템 라스를 은연중에 잘 써온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도 경청하고 계신 거라 굳게 믿습니다.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 아시죠? 뭉크는 생과 죽음의 문제, 인간 존재의 근원에 존재하는 고독과 질투, 그리고 불안을 인물화로 그려낸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뭉크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건 아마 절규일 겁니다. 여러 통증에 절규하며 응급실 찾아오는 분들을 편안하게 케어하는 것이 제 미션이기도 한데요. 친지들의 죽음 앞에 절망한 이들 다독이고 불안한 기색의 환자와 보호자들 안심시키는 일을 제가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과호흡 동반한 공황장애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지인들이 토로하는 만성 스트레스와 분노 등을 목도하면서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뇌를 줄곧 각성하곤 합니다. 인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3만 5천 년 전까지 천천히 진화해 왔습니다. 이 시기에 인간 삶의 방식은 유전적 변화에 주로 의존했어요. 총균세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의 생존 방식이 3만 5천 년 전부터 비약적으로 달라졌다며 이를 대약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약진 시기부터 우리 삶의 방식은 유전적 진화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진보를 기반으로 변화했어요. 현대인의 생물학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3만 5천 년 전의 크로마뇽인과 유사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리가 크로마뇽인을 만난다면 비행기 조종 스킬을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이는 우리 뇌 구조나 기본 작동 방식이 구석기 시대 원시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치는 원시인의 뇌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기에 최적의 상태로 몸을 만들어요. 위기의 순간에 온몸에 퍼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에 되도록 많은 에너지를 보냅니다. 어깨, 목, 턱, 안면 등 일련의 근육들을 수축시키죠. 평소에는 중요하지만 잠시 멈출 수 있는 기능들은 모조리 일시정지. 소화, 생식, 면역 기능이 뚝 떨어지고 전전두 피질이 수행하는 합리적, 논리적 사고 능력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전전두 피질보다는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에 더 의존하여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위기에 대응해요. 변연계의 핵심이자 경보장치인 편도체는 위기 상황에 일단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감정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흔히 분노나 공격 성향으로 표출됩니다. 내면의 불안감을 외부 공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감정이 분노예요. 그러니 분노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분노나 짜증, 무기력이나 우울감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반복적으로 활성화된 편도체는 자그마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공포 회로를 형성합니다. 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만성 스트레스,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환자들에게서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가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가 숱하게 보고되고 있어요. 수렵과 채집이 주요 생존 방식이었던 원시시대엔 편도체 중심의 뇌 작동 방식이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허나 수능 앞둔 수험생, 면접 앞둔 취준생,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앞둔 직장인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몸의 근육들 긴장시키고 심박수 높이고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폭망이죠. 프로 선수와 초보 골퍼의 뇌 사용 방식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스윙 장면을 상상할 때 초보자의 뇌에선 변연계 중심으로 많은 부위가 활성화되었고 프로 골퍼의 뇌에선 두정엽 등 운동 중추 부위만 살짝 활성화되었습니다. 프로 선수는 침착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는 반면 초보자는 스윙 전부터 두려움, 긴장, 짜증, 좌절감 등 부정적 정서에 함몰되는 것이죠. 지금 그림에 보시면 빨간 박스 부분이 편도체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편도체는 아몬드 모양의 뇌 부위로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에 대한 학습 및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 상황이나 공포 상황에 대해서 뇌 피질이 관여하기 전에 신속히 반응해서 피해야 할지 아니면 부딪혀봐야 할지 판단하는 곳이죠. 그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 기능이 저하되고 전전두 피질 기능이 활성화되면 반대로 편도체가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을 잘하고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여러 연구가 밝혀냈어요. 긴장되는 중요한 순간에 뇌가 프로 골퍼처럼 차분하게 반응해야 하려면 편도체는 안정화하고 전전두 피질은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고 닦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편도체 안정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뇌에 줘야 해요. 자율신경계의 일부인 편도체를 다독이려면 호흡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의식적 개입과 의도적 통제가 가능한 기능은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 무의식 심연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계단입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편도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편도체의 뇌파를 검사해 보면 호흡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호흡 속도를 늦추면 편도체 뇌파가 안정되면서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렇듯 몸의 문제인 감정, 부정적 정서는 몸의 호흡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편도체 안정화는 우리의 의식과 의도를 우리 몸으로 되돌려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통해서만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요.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죠. 과거에 집착하면 분노나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미래에 매달리면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솟구쳐요. 천천히 깊게 숨 고르며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하고 편안하게 사는 비법입니다. 이 그림은 뭉크의 후기 작품 태양이에요. 절규하던 예전 풍경과 달리 생명력이 넘치죠. 절망과 불안의 다리를 건너 편도체 안정화 구현된 모습으로 읽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원래 하던 깊고 편안한 진식 호흡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빛으로 채우는 동방신선학교의 수행과 함께 내면의 태양 환히 밝히는 뭉클한 순간들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